자, 그리고 이 KT 청문회에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은 이 KT의 자료 제출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를 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고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잠깐만, 요 위원장님 지금 웃었어 보니까 네. 이것도 웃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출석만 유능한 게 아니고요. 자료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자료 총괄을 김인혜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하십니까? 그분이 자료는 주지 말라고 그렇게 내부 지침을 세운 모양이에요. 그래 이분이 삼성에서 오신 분이죠. 굉장히 유능하신가 봐요. 자료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료를 몇 퍼센트나 주냐 그랬더니 50%가 안 됩니다. 40 몇 퍼센트 주더라고요. 그렇게 유능한 분을 모셔가지고 KT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마 이 그림 때문에 아까 김성수 의원이 지적을 한 그런 지침이 나가고 오늘 김철수 증인도 못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이 그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전화기하고 IPTV가 통하는 것이 참 신통하다. 이거 완전히 오물투성입니다. 이거 그림 한번 보시죠. 맨홀을 들어가 보니까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곳 정말 통신 맨홀이 맞을까? 정말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들어선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산처럼 엉켜있는 선들이 눈에 띕니다. 물 위엔 각종 오물까지 떠다닙니다. 더 큰 문제는 통신 케이블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케이블이 지금 이 많은 이런 케이블들이 이제 이게 저게 다 해버리면 이 꺾여진다는 거죠. 꺾여지면 이 광 꺾어지면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인데 이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아현동 그 불량 화재는 그거는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봐요. KT에서는 이 작업 여기 그 지하 통신구 연결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연말되면은 순수히 지금 몇수십 조가 났다고 주주들한테는 났다고 항상 연말되면 방송은 나오는데 KT에서는 이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해요. 드디어 KT 지하로 들어가는 이 보도 나가고 나서 지금 보도나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신 거죠. 아까 김성수 의원이 공개한 그 서류가 아마 이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KT는 일을 이렇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맨홀 몇 개인지 아세요? 맨홀 몇 개인지 아세요에서 황창규 회장의 답이 저 회장이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뭐 이야기를 해요, 숫자를. 근데 내용을 이제 다 모르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지 않죠. 예. 네. 아는 게 없는 분이니까. 전부 모른대요. 네. 이 뭐 어쨌든 간에 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신경민 의원은 그날 김인혜라고 네. 그당 지금 현재 경영관리 부문장을 하시고 삼성에서 오신 분을 딱 지목해가지고 이분이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뭐 신경민 의원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질문하셨겠죠. 이제 뭐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그 김인혜라는 분이 이제 황창규 회장의 최측근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모든 뭐 기획적인 일은 그 김인혜 씨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도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들으신 거죠, 신경민 의원도. 근데 이제 이철 의원님이 또 전곡을 찌르십니다. 이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 아니 근데 우선 그 잠깐 넘어가기 전에 이 사실 신경민 의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 몇 분 접촉을 해보니까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KT의 자료는 저 국가정보원의 자료 얻기보다 더 힘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무조건 안 주고 보는 거예요. 그 달라고 하면은 회사 기밀이다. 회사 경영상의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 전부 다 회사 경영상의 비밀로 붙이면은 자료가 하나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도 그래요. 우리한테 가끔 오는 취재하는 기자들이 KT의 자료를 요구하니까 네. 올 때마다 다른 자료고 자료 자체가 계속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바뀌고 그 답변하는 사람도 계속 뺑뺑이를 돌린대요. 이 사람 이쪽 가서 물어봐라. 하면 이쪽 가서 물으면 그쪽 가서 물어봐라 그러고
그러면서 자료를 안 주고 나중에 그 물어 찾아가서 물으면 그때는 또 경영상의 비밀이다. 심지어는 거기 조직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기업 조직도는 그게 비밀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고사하고 네. 그 내용 조직도를 아는 KT 직원들이 없어요 자체에서. 아니, 회사 내부에 아, 띄워놓질 어떻게- 않는데요. 저희는 안 보여줘도 좋은데 회사 내에도 없대요.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에 보면 국가정보원보다 더한 그런 저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KT라는 조직이 나는 여기가 무슨 비밀의 그 숨겨야 될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로 밖에 아니, 볼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네. 미국에 예. 어떤 중요한 문서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파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가를 하면 어느 정보기관인가 어떤 대통령이 인가를 하면 이게 뭐 향후 50년간은 열람할 수 없다. 그 딱 닫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몇 년도가 돼야 이제 열람할 수 있고 이게 바뀌잖아요. 그 잘 살고 땅덩어리 넓고 그 사람 많고 사건 사고 많은 미국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열람할 수 없는 자료들이. 아니 그거는 이제 예.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이제 1급 비밀과 뭐 2급 비밀, 3급 비밀 이렇게 등급을 나눠 가지고 아, 그렇죠. 이거를 그 몇 년 동안은 뭐 개봉할 수 없도록 네. 해놓은 게 맞아요. 네. KT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민간 기업의 조직도가 그렇게 밖으로 알려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민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비밀 문서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방대하게. 모든 걸 비밀로 해놓고 예.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면은 그 뭐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회사 보안이다 그런데요. 국회의원들이 KT에 있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없나요? 아 그래서 지금 드디어 예. 이철희 의원님께서 그날 자료 요구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 시간을 방해 안 하기 위해서 자료를 너무 안 주시는데요. 저희가 다른 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통계를 내보면요 한 40% 됩니다. 네. 어떤 분은 0%도 있습니다. 한 건도 못 받은 의원도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관련 법규. 네.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5조 보면 위원회 명의로 공식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안 냈을 때는 위원회 명의로는 고발할 수 있고요 다만 청문회의 경우 제재법원 3분의 1 이상의 연세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 저녁 시간까지 내십시오. 저녁 먹기 위한 정해 때까지 안 내시면 고발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관해서 자료 내세요. 예. 예, 제가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예. 자료 내세요.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기업 비밀이나 또는 그렇게 정보 지금 또는 저 회장님, 수사에 관련돼 있는 회장님, 장부를 제가 수사에 이런 게 부족하게 아니고요. 자료를 내지 못한 것을 건건이 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 못합니다. 고발합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그게 수사와 관련된 건지 아는 건지는 보시면 알아요. 수사 아닌 거 제가 끌어드릴까요? 여기서 확인해 드릴까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철희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내야 되고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고발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내거나 조작해서 내거나 이래서 방해를 해버리면 그냥 그 위원님들 3분의 1의 동의만 얻으면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안 했다는 건데 이제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 고발해도 그 처벌 규정이 생각보다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쌓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 그래요? 막 그러면 뭐 여러 번 쌓이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럼 그게 징역 30년도 나오는 거예요? 30년은 아닌데 이제 이게 여러 번 쌓이면은 벌금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예. 그날 뭐 여기서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김성수 의원님도 한마디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64건을 했는데 지금 40건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려하듯이 채용 비리에 가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게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통신구 관리 지침, 지하통신구를 관리하는 외주업체 목록 일체, 지하통신구별 평균 관리 인원 및 담당 업무, 지난 10년간 연도별 지하통신구 관리에 투입된 예산 세부 내역, 전부 지하통신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타부타 무슨 업무상 비밀이라는 설명도 없고 그냥 가타부타 그냥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황 회장께서는 지금 업무상 비밀이라고 기업 비밀이라고 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하통신구 관리 관련된 게 왜 기업 비밀인지도 납득을 못 하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비밀이라고 적시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내면 고발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저희 보니까 관련- 제가 들은 느낌은 전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우습게 알고 고발해서 나를 고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두려움이 없고 뭐 징역 몇 년을 받는 거 벌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법체가 이 법체계가 굉장히 이 약하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 누군가 확실하게 자문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확실하게 자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고 지금 그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아니 어떻게 같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같이 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같이 살면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지 전 이해가 너무 안 가고요. 저는 황창규 회장도 이해가 안 가지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제가 또 어떤 걸 느끼게 받았냐면 KT 황창규 회장과 그 측근들은 사법 체계보다 정부보다도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우리 청장님은 저기 국회에서 자료 요청하고 현직에 계실 때 그런 적 없었나요? 아니, 국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때는 이제 민간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민간 기업에 왜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냐? 사실 KT는 겉으로는 민간 기업이지만 모든 규제 산업으로서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구성 자체도 보면 이게 특정한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오너가 있잖아요. 네. 그야말로 대주주,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그 사람이 시킨 뭐 월급 대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 경영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대주주가 사실은 국민연금이란 말이에요. 국민연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소액주주들이. 그리고 반 49% 해당되는 외국인들을 주주예요. 네. 외국인들은 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 사람들은 이 그 주주로서 그냥 그 자기 투자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황창규 회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민간 기업이 아니에요 이게. 이건 민간 기업도 아니고요. 황창규 회장 개인 회사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개인 회사로 네. 봐주면 안 되고 그건 네. 개인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맞아요. 나중에 그런 질문도 나옵니다. 이게 국민기업에 대한 개념을 아느냐고. 이 국민기업 그야말로 이 사람은 그 일시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에 그 회사를 관리하라고 그냥 그 해준 그 내용 그거 지나지 않는 사용인이 지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양반이 자기가 이 회사의 사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적폐라든가 기업형 비리 이런 좀 악랄하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법 체계가 뭐 전 재산 몰수하고 징역 뭐 50년, 100년 이렇게 때려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예.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너무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최근 그 KT 황창규 회장의 경영고문 채용 등에 관한 이 사항을 공개해서 채용 비리에 관한 사회적 파장의 중심에 있는 이철희 의원님께서 당일 KT 청문회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해당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고 하죠. 자, 요 내용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층에서 화제로 이제 한정해서 질문을 하자 네. 뭐 이랬는데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네. 나의 관점은 이거야. 네. 이러고 이제 네. 싸움하는 화제는 것도 화제고. 예. 네. 이 화제도 인력을 부정하게 채용해서 벌어진 거야. 그렇지. 나의 관점은 네. 이거야. 이러고 굴하지 않고 질문하시고 중간에 언쟁도 있으셨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듣기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신뢰가 안 간다라는 말씀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황 회장님의 제 표현에 의한 황제 경영, 또 측근 몇 분을 중심으로 하는 측근 경영, 또 그분들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하는 폐쇄 경영, 이 세 가지가 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공개를 해드렸습니다만 14분의 경영 고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사전에는 몰랐습니까? 예, 사전에 14명의 경영 고문이 있는지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건 제가 좀 따져보겠고요. 또 하나 저한테 명단이 있습니다. VVIP급 관련 직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름은 다 가려놨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작성 당시에 현직 국회의원이 여럿 있습니다. 현직 장관도 있습니다. 현직 검사도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도 있고요. 전직 장관도 있고요. 전직 검찰총장도 있고 전직 청와대 수석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인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국회의원 그 이상의 직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현재 인사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신뢰를 거론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뢰를 가면 이 VVIP급 관련 직원이라는 명단은 더 이상 제가 거론 안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한테 신뢰를 안 주고 숨기기 바쁘다는 인상을 주면 이 명단은 제가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자, 관련 이 경영 고문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 고문 운영 지침이라는 걸 보면 이 보셨죠? 저는 알지 못하는. 이거 모릅니까? 예. 이 경영 고문 운영 지침에 보면 제5조 회장은 고문에 관한 위촉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 경영 임원이 추천한 고문의 최종 위촉 여부는 회장이 결정하고 해당 경영 임원은 고문 위촉 결과를 경영 지원 부문장에게 고시한다. 여기 모든 조항마다 회장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회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보셨다고요? 경영 고문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보셨습니까? 부분장이 보세요.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여기 제가 문안을 읽어드렸잖아요. 이거를 모르세요? 이 문건을? 모릅니다. 회장님도 모르는 문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부분장이 결정하고 경영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정책 절차를 받아서 읽어보세요. 사용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14분의 경영 고문이 있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임원이 추천하면요. 예? 최종 위촉 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회장님 모르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그 정관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그럼 회장님도 모르게 회장님의 권한이라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부분장이 앉아서 권한으로 다 경영 고문. 아니 이 운영 지침이라는 문서는 최소한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몰라요? 예, 모릅니다. 그럼 회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회장님이 최종 결정한다 이런 문건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게 삼척 동자라도 이해가 된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 고문은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 자, 또 부분에 하나요? 장들이 또 이렇게 하나.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경영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 경영에 도움 되면 하는 거죠. 예. 그죠?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일반 기업들도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원천적으로 모르신다 그러니까 이 14분을 위촉해서 회장님 재임 이후에 14분을 위촉해서 나간 돈을 따져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회사 돈 20억 가까이가 집행이 됐는데 회장님이 모르고 있다. 그 관련 규정에는 회장님이 최종 결제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는 모른다 이러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회장님 만약에 다른 사례로 이런 예를 들었다 그러면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될까요? 20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2천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KT가 것처럼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 공기업이었잖아요. 그죠? 공기업이라는 거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라는 겁니다. 회장님이 창업한 기업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오너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은 오너라도 자기 마음대로 돈 쓰면 배임죄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20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도 회장님이 나는 도대체 모른다라고 하시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경영고문을 둘 수 있다고 보는데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이 어떤 경영 자문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떤 질문을 시간 중단시켜 보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화재 원인이라고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는 시각이라고. 질의하세요. 예, 이따 아니 그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그 무슨? 질의 끝나고 문제 제기하세요. 화 안 나세요 그러면 질의하는데? 화 내기해놓고 화 낸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철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문제 제기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 끝나고 하시라고요. 왜 질의 중에 방해를 하십니까? 정말 경우가 너무 없으시네. 예, 이철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국회의원 비서관 했던 분이 경영에 어떤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도 지방경찰청장을 하신 부분장이 분이고요.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부르셔도 어지간히 부르셔야지. 제가 이 문건을 갖고 있잖아요. 경영문 운영 지침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놀라운 부분. 아마 부분장이 만드는 걸로 아니 봐요. 회장님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아무 관여도 안 하십니까? 그거 도대체 뭐에 대해서 결재를 하십니까?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그렇게 받게 그럼 됐습니다. 14명의 경영 고문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장님한테 여기 권한에 규정에 회장님 권한으로 결재받아서 하게 돼 있는 분들이 회장님 결재도 없이 20억을 집행했다고 하면 그분들은 배임죄로 고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장이 나중에라도 알게 됐으면? 그 정관은 결국은 부분장 책임하에 만든 정관이라는 것을 이번에 기사를 보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모르게 만들었다면서요? 예, 그 기사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 지침이라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그렇게 답변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규정에 못이 박혀져 있어요. 회장님 권한으로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말 몰랐다면, 정말 모르고 부문장이 자의적으로 했다면, 그죠? 저희가 이분들이 뭘 했는지 활동 실적을 내놔라 그러니까 하나도 내놓지를 못해요. 그죠? 아무 노동이나 자문의 대가 없이 돈이 20억이 나갔으면, 그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배임이죠. 회장님이 직접 안 하셨다면 그 담당 부문장이든 누군가를 고소 고발해야 맞지 않습니까?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KT 자산은 국민 세금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럼 더더욱이 더 엄격하게 하셔야죠. 근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시고 나는 몰랐다 이러면 이게 납득이 될까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언론에 나오고 나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은 현재 또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어떤 대답을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아니 수사 중에 있는데 내가 예, 안다 모른다도 답변을 못하는 건 아니죠. 모른다 이거예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참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화가 났다가 이제 화도 안 나요. 저는 지금 황창규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내부 지침이라는 거를 그 회장 모르게 만들 수도 없고 회장이 책임지고 임명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물론 추천은 부문장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 자기가 선정 사람을 찾아가지고 자문을 하락하고 돈을 주고 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침 내용에 설사 자기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침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 책임을 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요. 그게 수장이죠. 아니 원래 그 지침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거는 자기가 했든 안 했든 간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으면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저런 지침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그건 회장이 부문장이 알아서 했다라고 하면 그걸 위임한 거예요. 위임한 것 위임 책임을 자기가 져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그 범위 내에서 네가 해라고 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침 내용으로 하면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철희 의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는 모른다. 모르고 20억이라는 돈이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자기는 이 정말 회장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나지 나 바보요 하는 소리밖에 더 되나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없을 분들은 예. 이거 무책임에 극치고 예. 보면은 어떻하든 요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예.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분 아닌가 싶어요. 인생의 경험이 그 정도 되셨으면 저렇게 답이 나올까 싶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정말 KT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니 이런 상황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 회장이. 아 그럼 KT가 지금 경영상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회장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위임 정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20억이나 연봉이 나가는 분들 14명을 채용했는데 그걸 몰라요?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진짜 여기 지적하신 대로 고발을 하고 난리를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KT가 진짜 위기인 겁니다. 이 부문장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앞으로 서로 또 뭐 소송이 붙어도 붙을 내용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밑에 사람한테 다 미루잖아요. 여기 그 청문회에 한 명은 이름을 공개하셨어요. 그 저기 박은복 경감이라고 네. 경찰 출신의 그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계급이 이제 경감이고 또 이 중에 김모 씨라는 또 경찰청장 출신이 한 명 있어요. 지방 경찰청장 출신이 한 명인데 이 박은복이라는 사람은 경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감이면은 중간 간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네. 그 지방 경찰청장 해도 아주 고위직이죠. 네. 그런데 그 중간 간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연봉의 배를 받는 거예요. 그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야말로 자문만 있었다면 네. 그러면 저 이철희 의원이 그 박은복 경감이라는 분을 거론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 그분은요 민주노총하고 노동계를 관리하던 정보과 형사였습니다. 아. 민주노총 사람들은 다 알죠. 아. 그리고 아. 그러니까 제가 완곡하게 표현드립니다만 발전노조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걸로 논란이 좀 있었던 분이에요. 그냥 제가 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하고 저는 그 박은복 씨를 지금 황창기 회장이 자기는 전혀 몰랐고 부문장들이 모시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박은복 씨 누가 모시고 왔는지 저희 청장님하고 저는 알죠. 알죠. 제가 생각한 그분 거짓말하고 있어요. 안 넘어오시네. 깜짝 놀랐어요. 연기 괜찮았죠? 예. 저희가 추적을 많이 했고요. 네. 저희 황창기 회장님 저희 솔직히 많이 알아요. 근데 좀 참겠습니다. 네. 근데 이철희 의원님이 그날 살짝 넘어갔는데요. 네. 또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지난 현직 검사, VVIP. 예, VIP 명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직 검사, 네. 그 다음에 장관,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전직 검찰총장, 네. 전직 장관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명단 작성 당시에 네. 이것도 신뢰가 어긋났기 때문에 언제 공개될지 모르는 명단이라고 그날 말씀하셨어요. 네. 파장이 크겠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이제 이철희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은 상당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자료들일 그러겠죠. 텐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총선이나 이런 것들과 하고 우리가 이제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이 자유한국당 쪽에는 뭐 상당한 뭐 큰 뭐 폭탄 이런 개념이 때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가는 대목인데요. 어쨌든 이 내용들을 보면 청문회를 연기해야 되고 청문회를 무산시켜야 될 그런 이유가 자유한국당에서 좀 많았던 것이 짐작이 돼요, 사실. 예. 그게 이제 뭐 청문회 그 내용 풀 영상을 보면 뭐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언급을 안 하고 황창규 KT 문제만 연관돼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참 서운한 일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고 앞에 황창규 회장의 태도는 좀 불성실했다고 보면 이철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아주 좀 태도가 불순하게 답변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주 태도가 나빴어요.
예.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이 그렇게 화가 난 거죠. 예. 자, 그리고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 KT 황창규 회장을 질책하고 또한 처음으로 KT 이사회에 책임 문제를 거론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자, 이어서 예. 아주 개콘보다 더 재미있는 예. 이 음성 파일 영상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 부분은 저 이종걸 의원님께서 이사에도 책임이 있다. 처음 거론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신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요. 아는 바 없고 보고받은 바 없고 지금 대답하신 거에 한 90%가 다 그 얘기의 대답입니다. 저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리허설하고 왔죠. 변호사들하고 이 저 청문회 할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다 저 지시받고 또 의논도 하고 왔잖아요. 그때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저 조사 과정에서 일단 여기서 모른다고 그래야 뭐 안다고 그러면 그게 자백이 되니까 모른다고 그래야 그게 일단은 피해 가는 길입니다라고 그 큰 로펌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던가요? 아닙니다. 예. 근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만 얘기합니까? 여기 봐도 어떤 거는 그래도 이건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법한데요. 제가 문서로도 돼 있고 또 그리고 다 뽑으신 거고 그런 건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가장 무서운 것이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국민들이 평가 내려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저 사람이 아주 몹쓸 사람이다라고 판단되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저 밀실에 가서 검찰한테 조사받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진실되게 대답하시려는 태도라도 좀 보여주셔요. 네. 저는 말이죠. 뭐 지금 그 진위 문제에 관해서 자꾸 뭐라고 하면 우리 또 의원 상대방에 계신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 적당한 판례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 지금 회장님이 보신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사들이 이제 이사회에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회 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딴 분들은 다 사회이사든 사내이사든 다 평이사들이에요. 예? 네. 그 평이사의 그 감시 의무, 그 적정한 적법을 지킬 의무 이거는 해외에서는요 이제는 거의 수사관 정도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평이사도 지금 내가 볼 때 여기 지금 오신 분들 다 유능한 분들이에요. 어느 정치적 입장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사회이사들 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정도의 이 부담 가는 인사를 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사회에서 다 알아요. 알면 어떻습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그럴 테니. 그러면요, 이사는 그 안 것에 대해서 고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상법 399조에 의하면요, 우리 법조항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불명확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를 준 때 이거 얼마나 막강한 손해를 줬습니까? 지금 이 불둔하게 했죠. 불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후 처리도 못하게 했죠. 국회에 불려와가지고 회장님 어디 저 회사 운영도 못하고 여기 완전 잔뜩 앉아서 욕먹게 만들죠. 그래서 KT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 이사들도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399조에 의거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이 의사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지금 대법원 판례는 없는데요.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이제 알게 된 어떤 사실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을 고지하지 않고 부작위로 연탄만의 사고입니다. 내용인즉슨 저겁니다. 이사들한테 또 책임이 다 있는데 이종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사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나라 법에도 있다. 물론 아직 판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있다. 그래서 최초로 지금 이사들의 책임을
그 거론하신 겁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저 이철희 의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렇죠. 예. 그 20억 상당의 자문료, 네네. 그 로비성 자문료, 그거에 대해서도 이사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 좀 이제 이 청문회를 통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이사회를 소집해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사들이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사들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그냥 회의 참석해가 거수기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월급 받고 성공 보수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 이사들이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이 법적 책임도 있다라는 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알고 난 후에도 만약에 그런 조치를 안 했다면 이사들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실제로 지금 그 이사가 몇 명이냐 하면 아마 사내 이사, 사회 이사 포함해서 11명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사내 이사까지 사회 이사가 9명입니다. 사회 이사만 지금 9명을 해놨기 때문에 엄청난 이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 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사로서의 그 자격을 필요한 자격들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이사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지금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사내 이사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 사내 이사들이 사실 보고를 안 하면은 뭐 언론에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알고 난 뒤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밝혀졌는데도 적어도 그 경위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야 되고 그 설명했는 내용들을 이사의 기록에 남겨놔야 되죠. 그래서 거짓말을 보고를 했다면 그 거짓 보고를 나중에 밝히면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도 해놔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면은 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종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번 청문회에서 KT 황창규 회장의 후임 사장 선임 절차의 이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죠. 이 황창규 회장, 이 KT가 국민 기업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권리와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용을 한번 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어쨌든 황창규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후임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보도 자료도 나왔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역시 이제 그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의원님들이 당신은 빠져 이런 얘기도 한 거고 당신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회장 선임 절차에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이 요지가 뭐냐면 당신이 뭔데 거기에 끼어드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후임 사장 회장 선임이 왜 당신 지금 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관여 안 하신다는 뜻이죠? 저는 차기 회장 후보에 참여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참여 안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은 박강원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날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까 그 국민기업에 대한 개념을 이제 청문회에서도 그날 아느냐고 김성수 의원이 물었나요? 네네네. 그 국민기업이 뭔지 아느냐고 네. 이야기했는데 그 답변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그 출신이 삼성전자에서 왔잖아요. 네. 그 이제 사기업의 이제 월급쟁이 그 사장을 하다가 이제 네. KT로 이제 와서 보니까 삼성은 그래도 이건희 씨를 비롯한 그 삼성가의 그 오너들이 한테서 월급만 받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는 국민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주인이 없는 기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 딱 와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오너하면 되겠네 이래 생각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까 여러 국회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사실 이게 처음 출발이 공기업이었고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그 2002년도에 민영화를 사실 그 하면서 민영화 될 때 KT도 이제 이 IMF 권고에 의해 가지고 이제 민영화를 하면서 외국인한테 지분을 50%를 그 49%죠 정확하게 말해서
그 외국인한테 할애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 민영화가 됐고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주식 한 10% 정도가 지금 그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우리 국민들 개미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이게 국민기업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보면은 국가통신기관망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될 것이 전력하고 통신하고 이런 것이 방송하고 이런 것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KT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 다 집적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보호가 먼저 돼야 될 보안 시설 중에 중요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그냥 일반 민간 기업들하고 달리 많은 특혜를 주기도 하고 또 보안 요소도 강화를 해놔 있고 만약에 통신이 만약 불통이 된다든지 국민 불편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공기업의 성격을 띠는 국민기업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 민간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당장 이 사람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그야말로 사기업 돈만 생각하고 돈벌이만 하는 아무 제재도 안 받는 그냥 돈만 많이 벌이면 되는 그런 기업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 와서 지금 사람들 막 그 사고가 나도 뭐 모르겠다.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 한 8,3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대거 그냥 해고를 했고 그럼으로써 인해 가지고 인사사고도 지금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재가 나고 나니까 바로 군사시설 통신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요새는 통신에 의존해 가지고 전부 다 신용카드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다 막혔고 하는 이런 피해가 생기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다른 기업들처럼 이게 돈만 벌이면 되는 기업으로 머릿속엔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실질적인 오너도 없으니까 와 보니까 이거 내가 이거 오너 역할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후계 체계까지 자기가 지금 손대 보겠다고 하고 그런 주총에서 말도 안 되는 정관을 변경을 해가지고 해놓고 지금 아까 그 청문회 내용을 보면 회장 뽑는 참여하지 않겠다. 거기 보면 그 자기 최측근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는 그 김인혜라는 사람이 지배구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는다. 제일 측근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장까지 만드는 사람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조정하겠죠. 겉으로는 자기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관여한다는 의미를 그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바본 줄 알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더 웃긴다는 거죠. 아니 저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니네 떠들어라. 잘못된 걸 알지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답답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더 답답해 미치는 거지. 인정을 안 하니까. 이참에 뭐 KT를 비롯한 모든 국민 기업들이라고 불리는 그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뭐 KT만 문제인가요? 지금 포스코도 그렇고 지금 KTNG도 그렇고 다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민간 기업이라는 걸 쓰고서 정치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얘네들이 방어선을 치거든요. 그날 황창규 회장한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본인은 낙하산이냐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지?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 그런 게 외풍 안 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제 정작 버티면서 어쨌든 그 약한 고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국민들이에요. 국민연금이고. 자, 그러면 이거 과연 KT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도무지 없는 건가요? 저는 다시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걸 확 틀어쥐고 나라에서 운영을 좀 했어요. 그날 청문회에서도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사실. 이제 뭐 이게 우리 플랜다스 계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국민 기업에 대한 우리 감시 강화 또는 국민 기업을 진짜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KT가 첫 번째로 우리가 선정이 된 건데 사실 우리가 그 이 국민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정 소수들이 그 들어와서
사용자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오너처럼 행세하는 이런 기업들 이게 이제 지난 정권들의 적폐와 연결돼 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계속 이제 그 두 개 정권을 지나면서 연결해 오고 있는 그런 데가 지금 KT, 네. 그다음에 포스코, 그다음에 KTNG, 그다음에 국민은행 이런 곳이 이제 다 국민기업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셀프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네. 그 구조가 지배구조가 첫 번째 하나 있는 거예요. 지배구 이제 우리가 국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한다면은 그 경영진을 국민들의 손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뽑냐 하면은 회장이 된 사람이 한번 정권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해놔 놓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이사를 추천해서 이사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사들이 또 회장 추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기를 뽑아준 회장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계속 연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비리가 있어도 이게 드러나지 않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뽑는 거와 똑같은 그런 체제 하에서 이게 연임이 계속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론 IMF 이후에 그 IMF 권고에 의해서 민영화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 정말 KT 같은 경우, 그럼 포스코도 우리 기관망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래도 KT만큼 그렇게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물론 규모는 더 크고 산업 자체는 뭐 그것도 하나도 뒤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통신이나 이 방송처럼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좀 드물고, 네. 거기는 부정을 통해 가지고 회사 돈을 빼먹는 구조가 문제인 거지, KT처럼 이 직접적으로 우리 통신이나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왜 보면 여러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그래서 이 구조를 국민들이 실제로 소유하고 그 국민들을라고 실제 대변한 정치권하고도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실질적인 경영자를 뽑는 어떤 구조, 그런 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지배 구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셀프 선임은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이 오너지만 그게 하나로 묶여서 의결권을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만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그 의결권도 그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작업들이 연구가 돼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배 구조 문제, 그다음에 주식을 소유하는 분들의 의결권이 하나로 통일된, 정말 국민들의 의견이 집결된 그런 의견을 나와서 결국은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로 해서 우리 국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오너가 임명이 되면 그 이사회를 오너가 또 만들고 추천하고 그 추천한 사람들이 또 오너를 또 추천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요 행위를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도대체? 이게 이제 처음에 민영화를 하면서 이 민영화의 이 병폐들에 대해서까지 사실은 잘 몰랐고, 다 그 공기업이면은 정부가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공기업일 때는. KBS 같은 경우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죠. 예, 그 임명을 하고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 이제 그런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 비슷한 정말로 국민들의 대표 또는 그 주주 대표, 직원 대표, 뭐 시민 그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의견이 집약되는 그런 하나의 그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파에 휩쓸리지 않은 그런 어떤 단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 국민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진을 추천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가 반드시 이제 마련돼야 결과적으로 이거를 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염병처럼 번졌어요 지금. 국민은행도 최근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셀프 연임으로 금융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젠 전염병처럼 다 번져가지고요. 뭐 우리나라 웬만한 그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공기업이 아니라 이제 국민기업들은
뭐 이제 먼저 있던 사장이 먼저 다음 사장 선임하고 뭐 병이 됐어요. 이제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진짜. 저는 그 KT 예. 그 직원분들이 여기 그냥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스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안 되면 KT는 나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그 몇만 명 중에 새노조 30명만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네.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기도. 알겠습니다. 참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먹먹해지고 정말 화가 나다가 이제는 이제 화도 안 나고 참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참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기까지 됐는데 자 이게 화난다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힘을 좀 합쳐주시고 좀 목소리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여기서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도 한 말씀. 뭐 할 이야기는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네. 이런 내용들이 사실 국민기업이라는 실체가 뭔지 이 국민기업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 것처럼 우리 국민들 거를 왜 자기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줘야죠.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동안에 저렇게 해도 마침 KT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으니까 그나마 이제 국민들한테 이런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지 사실상 이 지금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도 많잖아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이런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서 이걸 지켜보고 또 바로잡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KT 황창규 회장의 그 청문회 이야기로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자, 화는 나지만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명확한 네, 더 화나는 사건으로 네, 그래야 사실 저희가 할 얘기가 있거든요. 네, 플란다스에게 고발당한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네, 자 주변에 억울하고 네, 부당하고 아무튼 저에게 도움을 청하실 분들 주저하지 말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고민 상담을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아름다운 목소리 올해 그 32살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네,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받아 주실 겁니다. 얼굴 빨개지시고. 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할 말 있어요. 그 유튜브로 저희가 이제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야 이런 사건이 있더라 이런 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 관심을 갖자 해서 좀 서로 널리 좀 알려주시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